시장은 답보 상태인데 산업별로 보면 그래도 좀 추세가 살아있는 곳이 그래도 첫 번째 조선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뭐 오늘은 하나오션 같은 경우 이제 개별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좀 흔들렸다고 치고 그래도 조선 산업 자체가 이번에 1분기 실적이 특히 현대중공업이나 HD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좋은 하나오션도 마찬가지고 좋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그 좋을 거란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좀 내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모멘텀이 하나 더 주어진 것 같아요. 미국이 특히 지금 우리 조선업계의 큰 모멘텀인데 해군성 장관이 이제 30일 날 방한을 한 것도 미국 MRO라든지 뭐 관련돼 가지고 모멘텀이 분명히 될 것 같은데 사실 차트를 보면 지금 손이 안 나가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예전에 조선주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다른 전문가분께서 지금은 뭐 별거 아니라고 했다가 그 이후로 많이 올라가지고 그것도 또 댓글이 많이 달리셨거든요. 이제 오늘 답변을 잘하셔야 됩니다. 예. 예. 자, 모멘텀이 또 30일 날 내일 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작년 2월에 바이든 행정부 네. 해군선 장관이 와가지고 네. 우리나라가 그 MRO 두 척을 수주했어요. 네. 네. 이제 군함이긴 하지만 비전투함이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오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전투함 쪽이 아마 급하기 때문에 오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 지금 그 미중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제일 떨어지는 분야가 사실은 조선 분야 아닙니까? 그렇죠. 해군력이 떨어지고. 1년에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0척 미만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어요. 네, 뭐 제대로 된 건 한 네. 척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국이 한 1000척 정도 되니까 한 100배 이상 벌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지금 미국 군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후화돼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갖다가 미국 조선소에 맡기면 이거 뭐 세워라 내워라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나라 업체들 잘하니까 이번에 오게 되면은 뭐 일단은 이 일종의 군함 중에서도 전투함뿐만 그러니까 비전투함뿐만이 아니라 전투함 쪽으로도 이제 우리나라한테 MRO를 맡길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나라 조선소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한 모멘텀이 사실은 될 수가 있죠. 네. 왜 그러면 실제로 이제 그 비전투함과 전투함의 차이는 사실은 무기 체계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아무한테는 못 맡긴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미 상원에서 해군 준비 태세 보장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법을 바꿨어요. 동맹국한테도 전투함을 갖다가 MRO를 네. 맡길 수 있게끔. 워낙 급하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요. 만약에 그런 식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미 조선은 아까 앵커께서 말을 잘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보기에 언뜻 차트를 보면 이게 손이 안 나가죠. 네, 근데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서 조선이 더 가려면은 지금까지 없었던 뭔가가 새로운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가령 뭐 수주가 늘었다, 아니면 뭐 LNG 선박, 뭐 고가 선박이 늘었다라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어떤 모멘텀을 갖다가 새로운 모멘텀을 갖다 추가시키는 좀 역부족인 상황인 것 같고 이게 진짜 모멘텀이 되려고 하게 되면은 미군의 그 전투함, 그렇죠. 그것도 지금 뭐 두 척 우리가 작년에 두 척 받았는데 이게 한 6척에서 한 10척 정도 우리나라한테로 뭐 이게 쏟아진다 뭐 이런 뉴스들이 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새로운 어떤 상승 기제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태평양 전쟁 때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뼈아픈 이제 분기점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일본하고 이제 미드웨이 회전에서 붙었을 때 그때 당시에 미군이 굉장히 열세였었어요. 근데 그 일본의 제독이 좀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오판을 해서 미군이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이겨서 이 태평양 전쟁의 전세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미국은 해군함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조선업이 미국 자체가 굉장히 퇴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뭐 아까도 이제 미국 해군선 장관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뭐 한국과 같은 동맹국과 같이 가겠다 뭐 이런 점들을 얘기했는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렇지만 변수가 되는 것이 미국의 그 군함 시스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까다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그런 선박이 아니기 때문에 그 까다로움을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부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으로 지금 알려진 바가 없거든요. 그게 굉장히 또 까다롭다거나 아니면 조건이 좀 높다거나 이랬을 때 그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또 크게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손이 안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기대감이 좀 막연하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되는 거고 또 어느 정도 연차적으로 이제 수주 물량에 대해서 언급이 나올 때까지는 좀 저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쭙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욕을 먹게 됐던 포인트가 뭐냐면
군함은 안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의 모멘텀은 없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게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 주가가 다시금 이제 그 이후부터 더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해군성이 와서 진짜 해군까지 우리가 손을 댔어. 근데 법을 바꿔서까지 왔기 때문에 그럼 법적으로 안 되는 걸 법을 바꿔서 왔으면 이제 기대를 가지는 건 무리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잠깐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미군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전투함을 수주를 받아도 거기서 얼마나 넣는지도 사실 별로 모르는 문제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1분기 실적만 해도 이제는 기대감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숫자로 찍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럼 1분기 실적에 대해서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뭐 엄청 잘 나왔죠. 네. 그렇지만 이게 지금 이제 이 실적에 잡히는 게 사실은 21년, 22년 수주 물량들이 지금 네. 잡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보다도 24년, 23년, 24년도에는 사실 고가 선박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요. 뭐 신조 성과가 계속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실적보다는 사실은 내년 실적 네. 아니면 내후년 실적들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네.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사실 뭐 조선사의 영업이익을 보면은 기존에 뭐 3% 막 이 정도였잖아요. 네, 그랬죠. 뭐 근데 일단은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잘하면 이거 두 자릿수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조선의 두 자리. 뭐 이런 그건 정도의 엄청난데.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 분명히 실적은 좋아지게 되어 네. 있습니다. 내년에도 좋아지죠. 왜냐하면 3년 동안 독과가 꽉 차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 21년보다는 22년 고가 선박이 더 많았고 네. 22년보다는 23년들이 고가 선박 네. 수주가 더 많았으니까 그 다음에 선별해서 막 받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조선사의 어떤 영업이익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는 더 굉장히 좋아질 여력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항상 주식시장은 미래를 보는 거잖아요. 예, 땡겨오는 네, 거니까. 땡겨오는 거니까.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그 수주가 물밀듯이 밀려올 거냐라는 거.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그게 거죠. 사실 지금보다도 작년보다도 수주 물량이 더 쌓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쪽 부분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지금 의문점들이 사실은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 이후에 세계적인 어떤 경기 둔화의 가능성. 그래서 해운사라든지 뭐 조선사의 가장 큰 고객들이라면 해운사라든지 에너지 기업들이 있는데 네. 사실 이 두 기업들이 지금 의사결정 자체를 사실은 미루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 조선 관련된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분석을 갖다 읽어보면 5, 6월 달은 수주 절벽이 올 수도 있다. 올 5월, 6월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은 계속해서 그 지금 고객사들이 그러니까 해운사라든지 에너지사들이 의사결정 자체를 갖다가 후반으로 밀릴 가능성들이 네.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사실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막 이게 차곡차곡 해가지고 계속해서 쌓이긴 쌓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수주가 쌓이는 것들이 좀 주춤하다 싶으면은 그게 이제 주가 어떤 탄력성에는 사실은 조금 어떻게 보게 되면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겠죠. 네. 조선도 투자가 어려운 게 지금까지 보면 실적이 제일 좋을 때 팔아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걸 수주기 때문에 실적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해서 지금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2년간 좋을 거를 다 예상한 게 실적은 이제 확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고 주가는 이미 다 땡겨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실적이 좋을 때 팔았다가 실적이 나쁠 때 사야 되는 이게 거꾸로 해야 되는 거라서 어려웠는데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지금 조선주는 팔아야 되는 상황입니다만은 앞으로 좋아질 실적이 이미 주가에 녹아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도 미국의 힘으로 실적이 어느 빠지지만 않아도 이거는 다시 사야 되는 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판단이 어렵다는 거죠. 원래대로라면 지금 팔면 돼요. 3배 올랐으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미국이라는 시장은 우리한테 없던 시장이 열렸으니까 이거 조선주가 성장주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조선주를 바라볼 때 이게 사실 특히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변동성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 입장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조선주가 과연 그런 변동성을 과연 앞으로 구가하겠는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지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변동성이 고가를 막 신고가를 깨는 그런 형태로 가진 않을 것 같고 그러면 투자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땐 어떤 이슈를 통해서 약간 밀렸을 때 저가 매수를 통해 가지고 좀 현명에 접근하는 게 맞지 뭐 어제도 하나오션의 고점에 물려가지고 굉장히 지금 아우성이시거든요. 네. 그런 변동성에 이제 대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꾸로 이제 우리가 역지사지를 해보면은 이제 조선주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기서
일부러 이슈를 터뜨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그럴 이제 수도 있죠. 기해서 네. 이제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변동성을 여기원한 형태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기대 심리는 계속 살아 있을 거기 때문에 네. 그걸 조심스럽게 이제 접근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적어봤을 때는 뭐 수주 물량이 지금보다 뭐 엄청나게 뭐 많이 폭증할 거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네. 다만 뭐 이제 그 친환경 선박이라든지 고부가 가치 선박이나 이제 플랜트 쪽에서는 각 개별 네. 기업들에서 이 모멘텀을 약간씩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각 기업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뭐 조선주가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 지금도 보면 몇 개 그 기업들 보면 다 편차가 있거든요. 네, 조선주도 다 차이가 많이 일률적으로 나죠. 얘기할 수가 네. 없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이제 조선주를 무조건 하나로 묶어가지고 계속 잘 나간다, 변동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입니다.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지금 회계 관리 그것 때문에 지금 약간은 좀 빠졌기 때문에 그 때문에. 다 좋지는 않은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일단 두 개를 봐야 되죠. 일단 수주가 계속 이어질 것인가. 그리고 근데 사실 수주가 이어져도 우리가 갖고 있는 도크는 거의 그대로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수주를 받을 때 지난 2년처럼 고부가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선별해서 계속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계속 앞으로도 한 좀 유지가 될 것인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현재 상황만 보더라도 지금 중국 관련해서는 미국의 규제가 계속돼서 거의 중국한테 넘겨주다시피 했던 그런 물량들도 꽤 지금 한국 쪽으로 수주가 들어오고 있다는 보도가 있던데, 이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건 어차피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느 쪽이 더 무게감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도크들이 꽉 차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다음에 뭐 가장 이제 그 해운사들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거는 그게 실제로 실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미국이 입항 수수료를 받겠다라고 하는 네, 거 그렇죠. 아닙니까? 중국 기업들, 중국 해운사라든지 뭐 중국 선박에 대해서 그다음에 다른 나라 기업들이라고 그래도 가령 뭐 머스크라든지 MSC 같은 경우가 1, 2위 하잖아요. 네. 거기에 중국 선박이라고 그러면은 그 선박에 대해서 입항 수수료를 매기겠다는 거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럽의 그러니까 해운사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중국 선박 비중이 1위에서 5위까지 놓고 보면 제가 알 때는 20%, 45%가 중국 선박이에요. 네, 그렇죠.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한 선박이거든요. 얘네들 그 미국에 들어가면 175만 달러 정도 내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그것도 엄청난 계속 내야 수요. 되는 그러니까 이걸 그게 만약에 10월 14일부터인데 이게 만약에 저는 뭐 실행될 가능성은 글쎄요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봐요. 실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입항 수수료를 갖다가 대폭 낮추는 수준으로 조정이 될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해운사들 입장에서는 중국 조선세에 맡기기에는 이제 꺼림칙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뭔가. 아무래도. 네. 그러면은 뭐 지금 배 만들 수 있는 데가 뻔하잖아요. 우리나라, 일본 정도인데 일본은 캐파를 안 하고 있는 거고. 네. 사실 우리나라도 사실 더 이상 캐파 증설을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과거에 된 경험이 있어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소들 입장이면은 내가 조선사 CEO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일반적인 상선을 온다고 하더라도 과거처럼 낮은 가격에 그걸 갖다가 그냥 수주를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차피 뭐 내가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는 을의 위치가 아니라 어느 정도 갑의 위치까지 거의 네, 공급자 시장이 됐지 않습니까? 공급자 시장이 됐으니까 내가 뭐 비싸게 내가 니들 돈 많이 주면 내가 하지. 뭐 이런 형식으로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많겠다. 뭐 일단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군함까지 만약에 미국 함정, 미국 군함의 MRO 시장까지 열린다라고 한다면은 네. 사실은 이 일반 상선이라든지 그 돈이 별로 안 되는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받을 이유가 별로 없을 뭐 그렇게 있을까요? 네. 뭐 저는 일단은 그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이제 분위기 자체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관세 전쟁이 시작되면서 네. 글로벌 경기 둔화, 그다음에 해운 운임 자체가 지금처럼 이렇게 고가로 유지가 될 거냐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의문들, 물동량 자체가 줄면은 뭐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해운사라든지 가령 뭐 에너지 기업들의 그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락을 한다고 하게 되면 지금 그 에너지 기업들 같은 경우도 뭐 LNG 운반선을 갖다가 발주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좀 줄어들 거 아니겠어요. 네. 우리나라 이제 조선사가 그동안에 탄력을 받았다는 거는 사실은 뭐 지금 그 알래스카 쪽에 네. 그 알래스카 개발 그런 거에 의해서도 지금은 일단 뭐 관으로 1,300km를 갖다가 깐다고 하지만 그거 사실 어려운 거고 동토에 네. 차라리 세빙선 비슷한 거를 해가지고 LNG 운반선을 갖다가 해가지고 그냥 운반선을 하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 그렇죠. 그게 뭐 이런 현실적이죠. 얘기들도 하고 네. 하니까
그러니까 그 조선 사회는 어떻든 뭐 득이 되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고점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봐요.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새로운 어떤 한 차원 레벨 높은 주가로 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호재들 중에 몇 개는 터져야 된다. 네. 적어도 한두 개는 터져야지만이 지금 다 아는 뉴스들은 이제 반영이 됐다. 예, 그러면 네. 그러면 진짜로 어떤 성장주의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뭐 벌크선 같은 거야 사실 돈이 네네네. 별로 안 돼서 중국이 가져가든 뭐 크게 독급만 차지하는 부분인데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이제 꽤 괜찮은 부분일 것 같고 그러면 김평론님께서는 그래도 조금 부수적으로 말씀 주셨으니까 오늘 하나오션이 그 25년간 이제 보유하고 있다가 이제 전문용어로 존버를 하다가 드디어 산업은행이 이제 20몇 프로 되는 지분을 블록들로 청산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두 자릿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분 매각이니까 악재긴 분명 악재인데 업황 자체가 바뀐 건 아니니까 하나오션 이거 저가 매수로 진입을 하는 것도 기회로 보면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19.5%를 매각을 했는데 1,500만 주예요. 네. 그래서 어제 제가 알기로는 95,300원인가까지 올라갔다가 밤에 이제 급락을 해가지고 아침에 이제 충격을 받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네,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조선주가 굉장히 좋다. 특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조선소까지 이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개인 투자가들이 굉장히 좋게 왔었고 실제로 거의 대장주 취급을 받았죠. 뭐 매수하시는 분들은 개인 투자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이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가들한테 다 던져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내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충격이 있을 거고 그 오버행 물량이 상당히 또 내일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들어가기에는 좀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적어도 라는 물량이 점이고요. 어느 정도 소화된 다음에 너무 많은 물량이죠. 예, 사실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물량이다 보니까 이제 정말 큰 손이잖아요. 그 한때는 주인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지분이 빠지니까 지금 마음 급하게 뛰어들 건 없지만 그래도 물량을 꽤 잘 소화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은 좀 약간 네거티브예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물량을 시장 누가 다 자체의 수입을 메인들도 하겠습니까? 없기도 하니까 특히 이제 미국의 조선소에 관련돼서 약간 네거티브하게 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꼼꼼하게 따져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네, 그러면 조선주라고 해서 너무 좋게만 볼 필요 없다는 이제 그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천 경제평론가님 그리고 김현식 경제평론가님이셨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